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 전환한 이유부터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중국 마스가 겨냥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미중 대화 제재 오가며 기싸움 치열입니다. 자, 출발은 강했습니다. AI 낙관론에 삼성전자의 예상을 웃돈 실적까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며 시장 예상치였던 10조 1천억 원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보시듯이 이제는 정말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실적이었지만 호실적 발표 이후 세론 측 차익 시효는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0월 14일은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입항 수수료 펀치를 날린 날입니다. 미국은요. 중국 소유 혹은 중국 건조 선박에 중국은 미국 소유 또 혹은 미국 건조 선박 혹은 미국 국기를 개항하고 있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했고요. 이 조치들이 바로 어제부터 발효가 된 겁니다. 사실 이날 새벽까지만 해도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급해빙 모드였는데 장중 중국 상무부의 입장이 나왔고 이 시점부터 시장은 다시 불안 모드였죠. 중국 상무부의 입장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실무 차원에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했고요. 싸움이라면 끝까지 맞서겠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단호함을 전면에 두되 협상의 문은 열어둔 상황.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간에 끼게 된 K조선도 난처해졌습니다. 중국 상무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해운, 하나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명분은 미국이 중국 회사, 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걸 두고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에 협조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요, 중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식에 하나오션이 어제 5.7%나 밀렸죠. 자,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은요, 제재 대상이 중국과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인 5개사 중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필리조선소와 하나해운 정도인데 이들은 보시듯이 중국과 인적, 물적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LS증권도 제한적인 영향을 언급, 다만 미 해군과 협력 중인 국내, 일본 조선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홍콩계죠. CLSA도 중국 우려는 과도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조선업에 대한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한국조선사 3사의 수주 잔고 중 중국 비중은 1% 미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가격 하락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죠. 즉, 조선 사업 자체 큰 타격은 아니지만 일단 미중 갈등 이슈는 단기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주는 이슈라는 건데요. 미중의 치열한 신경전,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할 마켓 무버로도 이어집니다. 미국 증시 장 마감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어제 중국의 조치에 또 한 번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조금은 강한 어조로요. 중국의 대두 구입 중단은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국 식용유 등을 언급하면서 교역을 단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두에 민감한 이유, 주요 정치적 기반이 바로 미국 중서부의 대두 농가이기 때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신경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다른 분야로도 중국의 견제가 확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했던 이유는 비둘기 파월 연준 의장에 있는데요. 간밤 연설에서 노동시장 약화에 방점을 두며 금리 인하 쪽에 힘을 줬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이 곧이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적 긴축, QT라고 흔히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중의 유동성을 직접 걷어들이던 통화 정책인데 이를 중단하고 현재 대차대조표를 유지,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 정말 쉽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꽉 잠근 유동성 수도꼭지를 조금씩 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인지 10년물 국채금리 간밤 장중 4%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좀 주시를 해야겠으나 보시듯이 파월이 올렸고 트럼프가 끌어ner린 투자 심리, 전반적인 분위기는 첫 번째 무버, 미중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좀 지배를 하겠으나 섹터 단에서는 미 금리나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그동안 영 힘을 쓰지 못했던 바이오주에게는 조금은 훈기가 되어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저녁엔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BGN스테일, 고려아연, 사마알미늄까지 4%에서 2%대 상승률을 이끌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6,700억 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응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하면서 정규장에서의 강세를 저녁까지 이끌며 1.6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히토류 관련주인 노바텍이 9.91%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쿠콘이 반가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 가상화폐 결제 관련 상표를 출원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장 초반 랠리가 이어졌던 로봇주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정규장에서 3.75% 다시 떨어졌다가 저녁엔 2.93%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를 보시면 143만 4천 원인데요. 이틀 전부터 연속 급등하면서 황제주, 즉 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소식과 금값 폭등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온수당 4,128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올해 들어 상승률은 무려 57%에 달합니다. 10여 종의 금속을 재련하는 고려아연, 귀금속 랠리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애프터마켓까지 상승세를 이끌고 마감했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건데요.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세계 최대 히토류 공급국이지만 이런 조치는 오히려 자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바텍 등 히토류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주장에서는 약세로 끝난 만큼 단기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겠죠. 과연 이번 랠리가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영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호재가 겹친 상황이죠. 금 가격은 정말 금값이 됐고 또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고려아연 황제주로 복귀를 했는데 남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리튬이라든지 그 리튬 배터리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가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고려아연의 리튬 사업의 어떤 진입 타이밍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울산의 어떤 니켈 재련소를 기반으로 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튬 회수라든지 생산 설비 도입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리튬 배터리 수출 규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출 규제가 강해지면 리튬 원료나 리튬 관련 제품의 어떤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급처 확보가 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리튬 회수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기가 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처럼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히토류라든지 리튬 배터리 관련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았다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톡 피처엠의 어떤 테슬라 수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런 어떤 다양한 호재성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단기적으로나마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어떤 뭐 명확한 지금 현재의 반도체처럼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이슈나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나마 충분히 조금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희귀금속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노바텍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상황. 마찬가지로 좀 히토리라는 키워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노바텍은 사실은 그 전부터 연구자석 제품을 다루는 이 회사였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하는 테마주성의 어떤 일환으로 움직였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네오디움이라든지 뭐 프라세오디움이라든지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히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자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바텍 같은 경우는 히토류 금속 중 네오디움을 활용한 자석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히토류 통제가 강화가 되면 비용 상승이라든지 뭐 공급 불확실성이 자석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노바텍은 비히토류 자석 재료 개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히토류 연료 자석 개발 연구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좀 때려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베트남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서 MOU 뉴스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기존의 어떤 히토류 관련돼서도 안정적으로 생산 거점을 좀 확보를 하고 원료를 좀 확보를 하는 어떤 그런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슈 가지고 테마성으로 주가가 조금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소위 희소금속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시점을 잘못 잡으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반도체처럼 구조적으로 뭔가 디램이 다시 성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3년 만에 굉장히 호황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다시 치고 가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테마주는 기본입니다. 사실은 히토류 관련해서 이게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이 어느 누구도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조금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어떤 영향은 보이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뭔가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짓누르고 그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산업에 피해가 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장중에 매매로 좀 활용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양자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약 2,140조 원을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투자 분야에는 로봇공학, 배터리 저장, 사이버 보안 등과 함께 양자 컴퓨팅이 포함됐는데요. 해당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부터 강했던 양자 암호주 우리 시장에서 3.53% 강세 보였고요. 아이윈 플러스가 23% 강세 보였고 한국 첨단 소재, 포톤, 코이버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발표와 함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의 기술 자립을 위해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행보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과 인프라를 자국 내에 확보하려는 백악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이 별도의 전략 산업으로 명시된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연구 단계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통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해당 모멘텀 받아가며 전일장 리튬 섹터 0.46%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중앙 첨단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엔캠, 포스코 퓨처엠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커지는 갈등 속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돌연 식용유 등의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들의 갈등과 관련해 박수영 KB증권 연구원은 이 중국의 통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군수 장비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히토리 통제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고요.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 분쟁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재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 전 통상 합의 성과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경기 침체를 완화해야 하는 만큼 결국은 둘 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와 다음 달 2차 관세 휴전 만료를 앞두고 양국의 통상談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관련주들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JP모간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를 보면 노벨 물리학상 관련해서 양자 역학을 좀 발표를 한 사람들이 수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고 있는데요.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들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과라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막혔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근데 이 내용을 좀 찾다 보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구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기술력으로 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끊임없이 결과를 도출해 낸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부분들을 다 통합하면서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얘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리게팅 컴퓨터가 20% 정도 좀 급등을 했고, 컴퓨팅이 어제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밑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제 한국첨단소재라든지 우리로라든지 KCS, 우리넷 같은 개별 중소형 종목들이 장중에 좀 크게 움직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뒤이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자금을 계속 좀 끌어들이는 어떤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종목들을 너무 심도 있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이 업종에 대한 종목들도 충분히 변동성 있고 베타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이라든지 지켜야 되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엑시트를 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생각은 지금 당장에는 하시면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실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히토류에 이어서 중국이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인조 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관련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 속에서는 수혜 기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국내 주식들을 좀 최근에 움직이는 걸 좀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희한하게 이제 앞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국내에서는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장중에 좀 움직이는, 최근에 움직이는 좀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앞서 잠깐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좀 했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쏠려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히토류 관련해서 사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광산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적으로 원료 공급을 받으면서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응급제를 안정적으로 좀 제조 생산해내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사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어제 7천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테슬라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이번에 이제 선택이 됐죠. 그리고 LNF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